안녕하세요. 윤뚜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용돈,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관한 얘기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주면 되지, 뭘 가르치면 되지, 경제교육이 대체 뭐지? 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마 아빠가 돈주머니인 줄 아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엄마 돈만 쓰겠다는 애들, 그리고 용돈을 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우선 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돈이 어디에서 오는 거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돈을 불려나갈지 또 유지를 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가 되게 막막했습니다. 결국 용돈 교육,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나한테 독립을 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돈 관리를 스스로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틀을 가지고 경제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총 5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께 조금 쉽게 그리고 큰 틀을 잡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필요하다 싶은 것 제가 5개 정리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돈은 기본적으로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을 잘 모아야 되고 그 모은 돈을 잘 유지하거나 불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쓰고 저금을 하고 유지하면서 불리는 것까지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아이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에게 우리 집엔 한 달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아빠는 이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만큼은 돈을 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먹는 밥은 다 돈으로 사서 너희가 먹고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아이에게 대략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너가 학원에 가게 되면 이만큼의 돈이 쓰일 거고 너가 2개를 다니면 이만큼의 돈이 쓰일 거야.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를 배우고 또 다른 걸 배우고 싶다면 이건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아이에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만큼을 벌고 있고 이 집은 우리가 완전히 산 게 아니고 그걸 은행에서 빌려서 갚고 있는 거야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도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또 친구에게는 너네 집은 다 너네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묻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와 돈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셨다면 아이에게 인내심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이가 어떤 걸 먹고 싶다고 할 때 저희 아이는 치킨을 먹고 싶다고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한 달에 2번 치킨을 먹었다면 이번 달에는 안 돼.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돼. 엄마는 그때가 돼야지 생활비가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먹고 싶어도 아직 다음 달이 바뀌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용돈을 받고 있다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마구 사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받는 용돈에서 스스로 모아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들은 엄마가 사주되 아이가 먹고 싶거나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용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어리시다면 아이에게 이거는 몇백 원이야 이건 얼마야 라는 거를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도 잘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가 킨더조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슈퍼에만 가면 킨더조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킨더조이를 하나가 보통 그땐 1,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골라오면 이 장난감은 킨더조이 10개를 살 수 있는 거야. 이건 20개를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었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더라도 아이가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한 개만 사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걸 사고 싶으면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하고 싶으면 이걸 포기해야 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많이 울리기도 했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되어 있어서 마트에 가면 지금은 2 아이 모두 다 하나를 짚고 다른 게 사고 싶으면 하나를 내려놓고 이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지금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아이들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엄마한테 달라고
달라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고 카드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아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1학년 때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일주일에 2,000원의 용돈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2,000원씩의 용돈을 계속해서 주었었는데 아이가 월요일에 그 돈만 받아가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 돈을 이렇게 제가 많이 주지도 않는데 이걸 그렇게 하루에 탕진하고 오는 게 너무 조금 줘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은 갑자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벌 수 있어. 저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2,000원을 기본으로 주고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얼마를 더 줄 거야 라고 정한 게 있었는데 아이가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기본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2학년이 될 때부터는 상한선, 그러니까 용돈에 2,000원 상한선을 없애고 너가 집에서 일한 만큼 엄마가 일주일 돈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 거실 정리하면 200원, 신발 정리하면 200원, 아니면 분리수거를 돕거나 아니면 수저를 놓거나 빨래를 가져다 놓거나 빨래를 갤 수도 있고 수건 정도는 충분히 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얼마에 하기로 아이와 약속을 하고 그 돈을 지급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2,000원에 더해서 주는 거 말고 그냥 일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을 하고 나서 뭘 했는지를 써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거를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켜서 내가 얻는 게 뭐냐, 내가 몸이 편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아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데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막상 사회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집에서 가정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저축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앞전에 아이에게 일주일에 2,000원의 용돈을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와 아이가 용돈을 받기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이 엄마가 2,000원을 주면 1,000원은 저금을 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저금을 하고 1,000원만 가지고 얘는 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1학년이 용돈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돌봄에서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바로 오면 엄마가 집에 있기 때문에 뭘 사 먹거나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있지 않긴 하지만 아이에게 1,000원과 100원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돈을 가지고 나가면 이걸 사면 1,000원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그리고 1,0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뭘 살 수 있나를 머릿속에 빼곡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지갑을 하나 사줘서 가방에 같이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저희 아이는 돈을 2,000원 받으면 1,000원은 돈통에 집어 넣어놓고 1,000원만 지갑에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있어요. 뭐 한두 번은 로벅스를 충전해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돈이 2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통장에 그것을 넣어서 아이에게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1,000원, 2,000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2만 원이 있으면 우와 되게 많이 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모았고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었는데 통장에 이만큼이 모였네 라는 생각을 하면 또 열심히 모을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아이가 자기 돈을 막 안 쓰고 모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모아서 이걸 하려고 모은 거니까 이건 써도 돼 라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돈은 현금으로 주셔야 됩니다. 카드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아직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바꾸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장에 2만 원이 들어있으면 저희 아이는 계속 이걸로 노벅스를 충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저희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일본 여행을 가는 겁니다. 주위 친구들이 일본에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온천 여행을 가고 싶어, 엄마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자기 전에 이렇게 쭉 인터넷에서 일본 여행 가려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아이가 없다고 말하고 좀 기분 나빠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일본에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구나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생한테 투자를 알려줄 수가 있나?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 라고 아마 약간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절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은 때 어른들이 큰 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커가니까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왜 엄마가 가져가? 그건 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학원도 보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가방도 사주고 다 하는데 이걸 왜 너가 가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아이가 느꼈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운영해오던 아이의 주식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랑 아기 주식 계좌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너가 어른들한테 받아오는 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식을 샀더니 이렇게 주식 금액이 늘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더니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서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사서 금액이 올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배당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용돈을 받고 나서 엄마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고 어떤 주식을 사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제가 느꼈을 때는 쿠팡이 가장 익숙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랑 같이 주식창을 켜놓고 우리 쿠팡 주식을 사보자. 그러면 이 돈으로 쿠팡 주식을 사볼까?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주식을 사고 자기 전에 그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고, 또 아이에게 돈이 생기면 어떤 주식을 사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노블록스 회사도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러면 엄마랑 같이 돈 모은 걸로 노블록스 주식을 사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투자가 뭐 오르는 거 내리는 거 그런 건 잘 몰라도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거야. 그러니까 내 돈도 조금 투자를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돈이 오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왔는데요. 아이에게 저축하는 것도 알려줬고 인내심도 알려줬고 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고 용돈도 줘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한테 꼭 주고 싶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 아이가 저한테 엄마 어차피 못해, 나 이거 어차피 못하니까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속상한데 그래도 해봐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지혜나 용기라는 것은 내가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 실패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해본 다음에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저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든 직장에 가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른다면 돈을 버는 방법의 반도 못 알려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아이에게 실패가 무서워, 이거 또 틀리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꼭 잘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받아쓰기를 4개, 5개를 틀려와도 잘했어, 다음에 이제 안 틀리겠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줄넘기에서 넘어져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수학을 틀려도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아이가 틀리더라도 이거 틀리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틀렸어?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안 틀리겠네 라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면 아이가 제가 저의 일화를 이야기해보자면 아이 참여 수업에 갔었어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 잘하는 사람 손들어봐, 저거 잘하는 사람 손들어봐, 뭐 줄넘기 잘하는 사람 손들어봐 하는데 저희 아이가 아무것도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내가 뭔가 잘못 키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들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이 자녀들을 경제교육하고 용돈교육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 아이의 부자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그렇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해서 돈을 더 불리려는 계획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한다. 있으면 쓰고 없어도 쓰고 때로는 없으면 안 쓰면서 자신이 가진 돈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흔히 돈을 밝힌다 라는 말을 비난조로 쓰곤 한다. 하지만 돈은 밝혀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히고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아이로 교육해야 자기의 돈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키우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5가지의 교육 방법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